오늘은 벤큐에서 새롭게 출시한 27인치 4K 모니터 PD275U 디자이너 모니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특히 맥으로 작업하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고 프로급 모니터인 만큼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줄 순 없는 만큼 빌드 퀄리티와 화질 그리고 애플 실리콘 호환성까지 다양한 장단점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요, 굉장히 단단하고 무거운 메탈 질감의 스탠드와 함께 요즘 모니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두껍고 무거운 디스플레이 본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말 만듦새부터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보급형 기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단단한 빌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이에 비해서 막상 조립을 끝내고 화면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공중에 화면이 떠 있는 것 같은 가볍고 사뿐한 느낌을 주는데요, 프로형 디스플레이로는 굉장히 얇은 베젤 두께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터 모니터인 만큼 어고노믹에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피스톤 방식으로 부드럽게 작동되는 높낮이 조절은 디스플레이 하단 기준 최하 9cm부터 최대 24cm까지 조절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 폭넓은 상하 좌우 각도 조절은 물론 피벗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다만 애플 실리콘에서는 오토 피벗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피벗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애플 실리콘 호환성 부분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니터의 다양한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핫키 퍽도 함께 제공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밝기 조절과 다양한 컬러 모드 전환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고 휠과 버튼을 유저가 원하는 기능으로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써보기 전에는 어차피 메뉴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요, 막상 써보니까 정말 상상 이상으로 편리하더라고요. 다만 프로용 모니터인 만큼 퍽도 주로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요, 버튼에 백라이트가 없어서 가끔 버튼을 좀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었고 깔끔한 성정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퍽에 연결되는 USB 케이블 자체가 좀 거슬리실 수 있는데요, 백라이트 LED와 함께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더 훌륭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맥을 사용하시는 만큼 썬더볼트 디스플레이 연결을 지원하는데요, 특히 데이지 체이닝을 위한 별도의 썬더볼트 포트도 준비되어 있고 최대 65W의 PD 충전 기능과 함께 2개의 USB 3.1 포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형 맥북 프로에는 USB-A 포트가 빠져 있어서 유선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브를 사용해야 했는데요, 모니터 USB 포트에 간단히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두면 KVM 기능을 이용해서 썬더볼트 디스플레이가 사용될 때 자동으로 함께 유선 키보드와 마우스가 인식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썬더볼트 이외에도 HDMI 2.0 포트 2개와 디스플레이 포트 1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려 4대의 기기를 연결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넉넉한 포트 구성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스플레이 성능을 알아보면요, 게이밍 모니터가 아닌 크리에이터 모니터인 만큼 높은 주사율이나 반응 시간보다는 정확한 색 재현력과 화면 균일도에 많은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일반적인 SDR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REC 709와 sRGB는 100% 지원하고 최근 표준 광색역으로 점점 사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디스플레이 P3는 95%까지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맥 디스플레이와 거의 유사한 사양인데요, 칼만과 팬톤의 인증을 받은 디스플레이인 만큼 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칼리브레이션을 거쳐서 출고되기 때문에 색상 정확도와 패널 균일도 역시 프로급 디스플레이에 걸맞는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최근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미니 LED나 OLED가 아닌 전통적인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IPS 디스플레이인 만큼 밝기나 대비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측정한 최대 밝기는 약 230니트, 균일성 모드를 켜면 약 260니트로 주변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충분하지만 밝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수준이었고요, 대비 역시 일반 IPS로는 훌륭한 1300대 1이었지만 균일성 모드를 사용하면 약 700대 1 수준으로 미니 LED를 사용하는 신형 맥북 프로와 비교하면 검정색이 회색에 가깝게 느껴지는 패널 특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크리에이터 모니터답게 다양한 컬러 모드 프리셋을 지원하는데요, REC 709와 sRGB, 디스플레이 P3는 물론이고 CAD 캠이나 애니메이션 모드 같은 다양한 모드에 특화된 컬러 모드도 제공합니다. 특히 맥의 외장 모니터를 처음 연결하면 맥 디스플레이랑 외장 디스플레이 색상이 너무 달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맥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지는 색상을 그대로 모니터로 똑같이 재현해주는 Mbook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맥 디스플레이와 모니터의 밝기를 매칭했을 때 거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색상을 보여줬는데요, 맥북이 살짝 마젠타가 느껴지고 벤큐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조금 그린이 느껴지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샷에서는 전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똑같은 색상을 보여줬습니다. 안티글레어 코팅 퀄리티도 상당히 우수했는데요, 버튼이나 아이콘들이 실제 손으로 누를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주변광에 의한 반사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시야각 범위도 우수한 편이었는데요. 물론 극단적인 범위에서는 밝기와 색상 변형이 느껴지지만 상하 좌우 모두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성능을 요약해보면 프로급 디스플레이에 걸맞는 굉장히 우수한 색상과 화질을 보여줬는데요. 비록 밝기와 대비에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본격적인 HDR 콘텐츠 제작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SDR 영상이나 디자인 그리고 사진 작업에서는 충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최근 대부분의 외장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애플 실리콘과의 호환성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는데요. 모니터의 다양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하는 디스플레이 파일럿이나 오토 피벗 기능은 현재까지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모니터와 컴퓨터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채널을 컨트롤하는 DDC-CI가 애플 실리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른 여러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애플 실리콘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 모니터를 신형 맥북 프로에 연결했을 때 RGB 색상 범위가 전체가 아닌 제한으로 인식되면서 안부 개조와 색상 표현이 뭉개지는 문제와 함께 파인더나 웹브라우저를 화면의 특정 위치로 움직이면 굉장히 심한 플리커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좀 황당하게도 디스플레이 해상도 설정을 기본 설정인 더 큰 텍스트에서 다른 해상도로 한 번만 변경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RGB 색상 영역도 전체로 인식되면서 플리커링 현상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품 문제라기보다는 외장 모니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겪고 있는 애플 실리콘 호환성 문제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구글에서 몬테레이 OS 플리커링을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품과 관계없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아직은 애플 실리콘이 초기 단계인 만큼 모니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하드웨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크리에이터를 위한 27인치 4K 모니터 벤큐 PD276U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애플 실리콘 호환이나 패널 타입의 한계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단점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 수준의 빌드 퀄리티와 화질과 함께 썬더볼트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통해서 특히 맥 기반 작업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프로급 제품인 만큼 가격이 정말 만만치는 않은데요. 많은 음악 작업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운드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처럼 영상이나 디자인 작업에서도 기준이 되는 모니터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지금까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프로페셔널 작업을 시작하시는 시점이라면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도 크리에이터를 위한 다양한 기기들을 리뷰해 볼 예정인데요. 매주 새롭고 재밌는 기기들에 대한 리뷰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